리액트는 왜 사이드 이펙트를 렌더링에서 분리했을까를 주제로 유즈 이펙트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실행 타이밍과 내부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UI를 그리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앱에서는 렌더링과 직접 관련 없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진입 시 API 연동, 외부 라이브러리 연동, 돔 크기 측정과 같은 작업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들을 렌더링 중에 실행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렌더링은 무엇을 화면에 보여줄지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그 도중에 외부 시스템과 통신하거나 돔을 건드리면 렌더링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결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컴포넌트 로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렌더링 로직은 JSX를 반환하고 상태를 UI에 매핑하고 반드시 순수 함수여야 합니다. 즉 같은 입력이라면 항상 같은 UI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드 이펙트 로직인데요. 해당 로직에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렌더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앱 동작에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리액트의 가장 큰 장점인 예측 가능성이 깨지게 됩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렌더링 결과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앱 동작에 필수적인 외부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만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들이 있습니다. 렌더링과 분리되어야 하며 렌더 이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만 다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즈 이펙트입니다.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이 끝난 뒤 리액트가 허락한 타이밍에 실행되는 사이드 이펙트 전용 공간입니다. 유즈 이펙트를 더 깊게 보기 전에 렌더와 페인트 개념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는 돔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 각 엘리멘트의 스타일과 레이아웃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페인트는 계산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실제 화면에 그리는 과정입니다. 즉 리액트는 렌더 컴밋까지만 관여를 하고 페인트는 브라우저가 담당하게 됩니다. 유즈 이펙트는 커미트, 브라우저가 페인트까지 끝낸 다음에 비동기적으로 실행됩니다.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컴포넌트 렌더, 커밋, 페인트, 그 후에 유즈 이펙트가 실행됩니다. 리액트는 이 이펙트들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스케줄러를 통해 패시브 이펙트를 큐에 쌓아두었다가 페인트 이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 안에 돔에 영향을 주는 코드가 있으면 먼저 옛 화면이 한번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펙트가 돔을 수정하면서 내용이 바뀐 화면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잠깐 깜빡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UI가 처음부터 정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돔 크기를 측정해서 즉시 위치를 맞춘다거나 스크롤 위치를 맞추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돔이 커밋된 직후 페인트 전에 동기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돔을 조작하는 코드가 있어도 사용자는 깜빡임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안에 로직이 무거워질수록 페인트 자체가 늦어져서 첫 화면이 뜨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유즈 이펙트를 먼저 쓰고 돔 레이아웃을 동기화해서 문제가 생길 때만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쓰라고 권장합니다. 이제 실제로 유즈 이펙트가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 기준으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이펙트는 크게 두 가지 동작으로 나누어 동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렌더 페이스는 펑션 컴포넌트가 실행되면서 유즈 이펙트를 호출하고 해당 이펙트를 나타내는 이펙트 객체를 만들고 이를 원형 연결 리스트 형태의 컴포넌트 업데이트 큐에 등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커밋 페이스에서는 돔 업데이트가 끝난 뒤 리액트가 스케줄러를 통해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 작업을 등록합니다. 브라우저가 페인트를 끝낸 후에 이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서 등록된 이펙트들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렌더 페이스에서는
컴파운드가 렌더링 될 때 리액트는 render with hook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그냥 컴파운드 함수를 실행하면서 훅들을 미리 세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리액트는 현재 피버가 초기 렌더인지 업데이트인지에 따라서 디스패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초기 렌더에서는 옆 코드와 같이 훅 디스패처 onMount라는 디스패처가 선택되게 됩니다. 이 디스패처를 좀 살펴보면 유즈 이펙트가 마운트 이펙트에 바이닝 되어 있는 것을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마운트 될 때 유즈 이펙트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마운트 이펙트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유즈 이펙트를 사용할 때 콜백 함수와 의존성 배열을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전달한 콜백을 마운트 이펙트에서는 create라고 부르고 있고 의존성 배열은 dips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실질적인 구현을 담당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푸시 이펙트를 보면 이펙트라는 JS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펙트를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원형 연결 리스트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링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첫 이펙트부터 마지막 이펙트까지 한 바퀴를 돌고 필요하면 다시 처음으로 손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원형 연결 리스트는 해당 피거의 이펙트 목록을 의미하고 이후 커밋 페이스에서 이 리스트들을 순회하면서 이펙트를 실행 및 정리합니다. 이렇게 렌더 단계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즉 렌더 단계에서는 각 유즈 이펙트마다 이펙트 객체를 만들고 이를 원형 연결 리스트로 엮어서 업데이트 큐에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커밋 페이스인데 커밋 페이스에서는 실제로 언제 어떻게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돔 업데이트가 끝난 뒤에 리액트는 커밋 루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번 커밋에서 패시브 이펙트가 필요한 피버가 있다면 스케줄러에게 나중에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를 실행해줘 라고 텍스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태스크는 브라우저가 한번 페인트를 끝난 이후에 실행되게 됩니다. 즉 커밋 루트는 직접 이펙트를 실행하지 않고 이펙트 실행 작업을 스케줄러에 올려둔 것까지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펙트 실행은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 내부에서 아까 렌더 페이스에서 만들어둔 원형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즈 이펙트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커밋 단계가 바로 끝나고 실행되며 유즈 이펙트는 커밋 단계 후에 페인트를 한 후 비동기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앞에 커밋 단계에서 플러시브 패시브 이펙트라는 작업을 스케줄링 한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으니 이제 이 함수가 정확히 어떤 순서로 이펙트를 실행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함수는 이펙트 실행과 관련된 함수인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실행할 이펙트가 없거나 다른 단계에 있다면 종료를 하고 이번에 실행할 패시브 이펙트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은 다른 함수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위임된 함수를 살펴보면 여기서 핵심은 항상 클린업을 한 후에 마운트를 실행한다는 점인데요. 즉 이전 렌더에 등록되어 있던 이펙트들을 디스트로이하고 새로운 이펙트들의 콜백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원형 연결 리스트에 쌓아둔 이펙트들을 돌며 크리에이트를 순서대로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기 렌더에서도 언마운트가 먼저 실행된다고?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리액트는 항상 클린업을 먼저 실행하고 새 이펙트를 실행한다 라는 규칙 때문인데요. 다만 초기 렌더 시에는 기존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클린업 리스트가 비어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리액트는 현재의 피버가 초기 렌더인지 업데이트인지에 따라서 디스패처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업데이트 시에는 훅 디스패처 on 업데이트가 선택되게 됩니다. 업데이트 시 내부적으로 업데이트 이펙트 엘리멘트가 호출되고 여기서 dips가 바뀌었는지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이 옆과 같은 함수입니다. 이전 dips와 이번 dips의 길이, 순서를 그대로 한 번씩 비교해서 불리한을 반환하는데 사실 이 함수는
JS의 object is와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결국 이펙트의 의존성 배열은 object is를 통해 값의 변경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이전 이펙트 클린업을 예약하고 새 이펙트를 예약하게 됩니다. 실제 실행은 커밋 이후에 클린업 그리고 크리에이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리게트가 왜 사이드 이펙트를 렌더링에서 분리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유즈 이펙트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어떤 타이밍과 구조로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렌더링은 순수하게 사이드 이펙트를 리액트가 정한 타이밍에 실행되도록 분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유즈 이펙트가 정말 사이드 이펙트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